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그 팟캐스트 오늘 처음 녹음하는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으로 예, 안녕하세요. 그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야근의 신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작가고, 문피아라는 플랫폼에서 로또 2등이라 말하고 다니련다라는 소설을 네, 열심히 써서 지금 이제 완결치고 네, 쉬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작가님보다 제가 좀 더 떨리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게 인터뷰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쭉 해볼게요. 네네. 전업 작가가 되시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작가가 되기 전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계속 졸업하자마자 이제 취업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계속 했고요. 예. 네, 13년, 14년 뭐 그 정도 한 것 같고 계속 이제 경력 대비 이직 횟수가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타이어 회사랑 자동차 회사, 뭐 리서치 회사,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동차 썬팅 필름 회사 마케팅 부서 팀장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자동차랑 관련된 오토모티브 산업군 내에서 이렇게 좀 돌고 돌면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게 혹시 이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작품에 녹아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좀 작품을 보면서 그런 네, 쪽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역시 경험담이 그러면 작품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에피소드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실제 경험담에서 따온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변 캐릭터들도 조연들도 뭐 물론 가공 허구의 인물들도 있지만 실제 인물들을 이렇게 좀 가공해서 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고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알려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쓴 사람도 있고 그냥 음, 이렇게 음, 갖다 쓴 사람도 있는데 음.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연락 오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는 뭐 어떤 반응이었나요, 주로? 근데 대부분 실제 캐릭터보다 더 멋있게 그려줬기 때문에 불만은 다들 없었고요. 네. 그리고 악역들도 이제 그 실존하는 악역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뻔뻔하게 연락을 못 할 테니까 연락 온 네, 건 없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1부는 이 작가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네. 2부는 작품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까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주변에 반대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가가 되겠다 이러고 때려친 게 아니라 잘린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 예, 코로나 실직류로 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사정상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치더라고요. 순서대로 음, 연봉 높은 순서대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거기 걸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급 실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21년 이제 2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집에서 쉬면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늘 하던 일이니까 이제 또 원서 써가지고 또 취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음, 21년 5월에 문피아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음, 그 광고를 보고 한번 저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백수였으니까. 음. 도전하게 된 계기는 뭐 이제 미천이 안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렇죠. 예, 뭐 하다못해 진짜 구멍가게를 창업한다고 해도 이 자본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에 따른 그 이제 금전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뭐 내가 카페를 진짜 차렸는데 그 망하면 이제 그 고스란히 이제 그 타격을 뒤집어 쓰는데 예, 예. 이쪽 일은 사실 미천이 안 들고 진입장벽이 뭐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해도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까먹는 거 외에는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고요.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는 거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와이프랑도 약속을 했던 게 연말까지 이제 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제 취업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직장을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 좀 시한부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저는 그 와이프분의 허락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뭐 어찌됐든 그 시한부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문피아 5월에 이제 문피아 공모전은 뭐 당연히 탈락을 했고요. 처음 써본 거라. 네. 완주는 했고 공모전 끝날 때까지 연재는 음, 계속해서 완주는 했고 음,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그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이제 경험 삼아 이제 그 무료 연재를 이렇게 완결을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아닌 맞아요. 글은 그냥 접고 그냥 빨리 새로 도전하는 게 뭔지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고 그게 이제 뭐 각자의 논리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 3회로 줄인 다음에 공모전 끝나고 뭐 할 일도 없고 연습 삼아 써봐야지 이러고 쓰다가 사실 컨택이 한 군데서 왔고요. 그 음, 악명 높은 3대장 중에 한 군데. 네. 아, 그런 게 있나요? 아, 저는, 네, 예, 그, 예. 뭐, 네,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 예, 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컨택 와가지고 이렇게 막 데려가는? 그때는 이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예. 그럼 일단 계약을 벌레벌레 했는데, 다행히 음, 이제 뭐, 선인세를 받은 것도 없고, 음, 그래서 그냥 일단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고 그 작품은 그냥 이제 묻어놓은 상태고, 서로 이제 뭐, 해지까지는 안 했는데요. 서로 음. 이제 뭐 연락은 안 하고 있는, 아, 그런 상태로 이제 하나 이제 묻어놓고 그게 음, 이제 첫 작품이었고 그 음, 9월에 이제 또 네이버에서 공모전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도전을 해보고 12월 넘어서서 이제 안 되면 음, 내년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다시 열심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써본 게 이 음, 작품인데 네이버에서는 그 예선 탈락을 했어요. 100편 안에 못 들어가지고 근데 요거를 이제 동시 연재를 했죠. 그 네이버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문피아에도 음, 비독점으로 해가지고 같은 음, 날 이제 똑같이 연재를 하고 카카오 음. 페이지 스테이지에도 연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네 어디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러고 막 저거 뿌려놓고 예, 예. 했는데 다행히 이제 문피아에서 이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음. 이제 좀 순위가 이제 투배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쪽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문피아에서는 성적이 나왔는데 네이버랑 카카오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피아가 반응이 제일 좋고 역시 그랬고 음,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는 그때 처음 문을 열었었어요, 작년에. 지금 뭐 원체 뭐 독자도 없고 그냥 빈약한 플랫폼이라. 근데 그쪽을 통해서 컨택이 한 3개는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근데 문피아 쪽이 독자도 무료일 때 독자도 많았고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순위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비독점 상태는 또 안 된다고 외병계를 이런 데서는 독점 안 걸면 뭐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더라고요. 비독점 음, 상태에서도. 그렇군요. 이게 작가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다음 질문까지 거의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다음 질문이 데뷔하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와 네네. 우여곡절을 풀어달라 이거였거든요. 거의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같은 우여곡절 문제 뭐 그런 잘 예, 몰라가지고 예. 그 악명 높은 음, 매니지랑 첫 작을 이렇게 잘 못 음, 먹으려고 음, 계약한 것도 뭐 일종의 저거고 남들은 거기가 이제 악명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 데가 있다더라만 알지 실제로 거기랑 계약한 작가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음, 계약 작가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 음, 실제 이렇다 뭐 조건 자체가 나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음, 그런 얘기도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돌아봤을 때 이제 제일 저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동시 연재 안 했으면 진짜 네이버 떨어지고 아 망했다 이러고 접고 다시 음, 직장 다니고 있었을 텐데 전업을 못 하고 음, 근데 이제 직업을 이제 바꿔서 이제 전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건 그게 이제 좀 커다란 한 수였고요. 그 동시 연재를 해가지고 몬피아에서 자리를 잡은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참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아무튼 그 유료화 전환까지 지망생 시작해가지고 유료화 전환까지 가는 그 기간이 좀 짧았다는 거.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써보기 시작한 건 문피아 공모전 때 그거 준비하려고 한 3, 4월부터 이제 음, 4월? 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완결 작품 1화 올린 날짜가 9월 1일이었거든요. 예, 예,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10월, 11월 그때 이제 유료화 들어갔으니까 음, 네, 뭐 채 6개월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데드라인 몇 달 전이었나요? 뭐 데드라인은 연말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응, 응, 없으면 응. 접자였으니까. 네. 근데 9월 1일 날부터 이제 쭉 쓴 글이 그게 이제 음. 계속 주 5일 연재를 쉬지 않고 했는데 예, 예. 유료화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데드라인 한 3개월? 그렇죠. 예. 정말 다행이십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쪽 지망생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일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첫 작품을 써서 유료화를 언제쯤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걸로 내가 생활이 가능할 것이냐. 뭐 어디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업 작가를 하고는 싶은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작가님 케이스는 정말 뭐 실직 하신 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게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잠깐 시계를 좀 돌려볼게요. 이게 예, 뭐 실직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게 실직한다 그래도 사람이 이게 평소에 웹소설에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작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글을 써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웹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뭐 그 전에 독자로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느 저는 정도나 작품을 읽으셨고, 인천에서 예, 그 예. 서울로 집이 인천이라서 예, 서울로 예. 출퇴근을 할 때 이제 그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버스 안에서 오며 가며 그 웹소설을 많이 읽기는 했었어요. 완전히 뭐 헤비 독자는 아니고 예, 예. 저도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웹툰 같은 거 보다가 원작 소설이 있을 때 넘어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입문을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냥 대충 눈에 띄는 거 이렇게 읽고 뭐 음, 그러면서 이제 웹소설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오며 가며 좀 많이 읽기는 했죠. 시간 때우려고 웹툰도 음. 보고 웹소설도 보고 이러면서 그 시간이, 누적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언제부터 봤더라 뭐 한 2016년 15년 15년, 14년 15년에 뭐 14년, 15년? 그때쯤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가가 되기까지 한 6, 7년? 예, 따지고 예, 보면 예. 그렇게 되네요. 6, 근데 7년 정도 하루에 뭐 왕복 한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왕복으로 따지면 버스 안에서만 한 3시간 음, 이상? 네. 3시간. 그러면 뭐 이렇게 잠을 잔 적도 있으실 테니까 그렇죠. 이제 예, 하루에 보다가 졸리면 자고. 예. 그럼 하루에 숫자로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7년의 기간 동안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히 웹소설이나 웹툰을 소비하셨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음, 1시간 이상씩은. 한 네. 시간 이상씩. 그러시군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참고로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그 동갑입니다. 40대 네네네. 초반이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제가 정말 절실히 느끼는 건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작가로서는 요즘에 절감하고 있는 건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든지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이렇게 좀 쌓이고 자기가 어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이 부분을 좀 지망생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 갭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예. 지망생 분들도 이제 굉장히 뭐 연령대도 예, 다양하고 그 예. 경험도 다양하고 이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예, 예. 진짜 막 나이 어린 미성년자 작가들도 있고 예, 예. 막 진짜 웹소설 작가 보면 진짜 음. 은퇴하신 막 할아버지 작가들도 예, 계시고 예. 이런데 아무 웹소설을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공모전 때 이제 그런 후기나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그 웹소설의 기본적인 그 형태, 형식 이런 것과 좀 어긋나는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뭐 그냥 이제 독자로서 이제 보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걸 전문적으로 지금 요즘 이제 작가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그 스터디하듯이 인풋을 한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이제 웹소설이 갖춰야 할 대략적인 형태 내지는 그런 이제 뭐 내용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그 예.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웹소설 예. 전혀 안 읽는 사람이 도전해보겠다 하면 그게 이제 웹소설과 전혀 다른 형식의 글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순문학 형태의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제가 사실은 저를 지금 셀프 싸다구를 때리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안 읽고 했던 편이라, 예. 근데 정말 이 작가님의 방금 이 말씀은 뭐 지망생 분들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분들도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뷔하고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네, 예. 뭐 아직 이제 일찍이라 자리를 잡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완결작 예. 하나를 네, 이 정도면 뭐 데뷔작 치고는 사실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위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특히 아내분부터. 예. 뭐 처음에는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예, 예. 일단 와이프도 이제 그 저기 결혼하고 그 신혼 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의 아내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음, 작가의 아내는 와이프도 첫 경험이라 음,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음, 그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굉장히 음. 많았습니다. 초반에.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처음에 이제 그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예, 이게 예. 이제 수입 자체가 매월 똑같이 나오는 그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이제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런칭하고 첫 달에 이제 막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 금액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 그렇죠. 불안정함 그렇죠. 이런 거를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매월 음, 따박따박 받는 월급 가지고 이게 가게를 꾸리는 것만 음, 해봤었지. 음, 그런 이제 그 불확실함, 이제 뭐 음, 매출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쭉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연독이 음, 이렇게 음, 빠지면서 예, 매출이 이렇게 빠지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와이프가 예, 초반에. 예, 근데 이제 2차 유통이 풀리면서 또 다시 좀 매출이 회복이 되고 예, 그 유통처가 늘어나니까 또 이제 쭉 빠지다가 3차 유통 가면서 또 다시 좀 올라가고 막 이런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처음 겪는 거라 이제 두 번째 음, 들어가면 이제 알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가사, 육아 분담 문제. 집에서 뭐 작업실을 얻거나 뭐 그럴 돈도 없었고 음, 따로 나가기도 애매했고 예, 애가 예. 어려서 이제 같이 봐야 되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시간을 내서 글을 쓰는데 그 패턴을 잡는 것도 초반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네네. 육아에 전념하시느라고 이 주말에 작업을 못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포함해서 이 가장으로서 전업 작가로서 그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궁금해요. 뭐 현실적인 거는 일단 애가 제 처음 21년도에 이제 아기가 한국 나이로 4살이었고요. 음, 이제 어린이집을 그때 이제 막 코로나 막 그 제일 그 심하고 예, 그 예. 거리두기 단계 제일 높고 이래가지고 어린이집도 등록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음, 간신히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전 무료 때부터 그 불리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 5일 연재를 했고요. 매니지에서도 이제 주 6일이나 7일을 좀 가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고 무료 음, 때부터 이제 완결 때까지 주 5일을 끝까지 유지를 하긴 했거든요. 주 중에는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서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음, 주말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주말에 더 못 쓰는 그런 음, 상황이었고 음, 또 뭐 아기가 아직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 일해야 된다 혼자 놀아라 뭐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음. 이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죠. 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 초반에는 예.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거를 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직접 글을 써보는 작가님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을 하는 시간과 음, 똑같은 3시간인데 계속 이제 뭐 불러서 나가서 뭐 해주고 음, 들어오고 음, 이런 3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음,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또 두 음, 번째로는 똑같이 내가 방에 틀어박혀서 3시간을 딱 있다가 나왔는데 어느 음, 날은 뭐 그 3시간 동안 천자를 썼고 어느 날은 막 이천자를 썼고 음, 그거를 잘 모르죠. 이게 그 인형 눈깔 붙이는 것처럼 이게 동일 시간에 똑같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닌데 어쩔 때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양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못 써가지고 나오면 안에서 너 놀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는데 음. 초반에는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저는 사실 애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아까 전업주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분이. 네네네. 그러면 그 주말에 네. 아내분한테 아이를 맡기고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뭐
그건 이제 뭐 협의만 되면 물론 가능하겠죠. 예, 근데 예. 애기가 이제 또 아빠를 찾는 부분도 있고, 아, 예,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놀아주는 거랑 아빠가 놀아주는 거랑 이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음, 뭐 특히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좀 몸을 쓰는 이제 그런 놀이나 음, 뭐 놀이터를 음, 가서 논다든지 음,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건 또 음, 아빠랑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사 문제도 역시 뭐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음, 있고 이런데, 음. 하여튼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와이프도 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높아지고, 그리고 와이프가 뭐 집에서 이제 보조 작가 및 편집자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 잠깐만요. 이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신 거죠? 일단 뭐 보조 작가 및 편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이제 매니지먼트의 장단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나올 문제지만 예, 미리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제가 이제 문피아 매니지먼트랑 계약을 해서 뭐 만족스럽게 하고 차기작도 지금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예, 예. 다 좋은데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문피아 매니지의 이제 최대 단점은 교정 교열 작업을 타 매니집이 안 해준다는 거. 음, 그래서 진짜 사소한 오탈자나 이런 것도 잡아줄 그런, 음, 사실 캐파가 안 되고요. 문피아 음, 매니지는 그 음, 담당 편집자 하나당 딸려 있는 작가가 타 매니지에 이게 수가 너무 예, 많아가지고 예. 그게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와이프가 일단 제가 초고를 탈고를 하면 업로드하기 전에 와이프가 오탈자를 봐주고요. 이게 오탈자가 또 자기 눈에는 계속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예, 나는 계속 읽어도 이게 또 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탈자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뭐 저 같은 경우엔 약간 이제 뭐 이게 직장인 물이지만 약간 뭐 전문가물적인 성향이 조금 섞여 있기는 했었어요. 예, 예. 그 이제 좀 업무 얘기나 이런 게 약간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모르는, 이제 음, 그쪽 업종을 모르고 성별도 이제 여성인 독자가 읽었을 때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은 이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 내지는 뭐 그런 음, 음, 지적들. 음, 그리고 이제 대사 중에 이제 그 여자 캐릭터들의 대사가 아무래도 음, 남자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면 이제 그런 거 좀 고쳐주고요. 음, 여자 말투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또 뭐 저런 거, 그 극 중에서 이제 사투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진 않았는데, 음, 와이프가 이제 포항 사람이라, 음, 예,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대사를 쓸 일이 이제 지방 출장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표준어로 써놓고 와이프한테 이제 사투리로 고쳐달라, 다듬어달라, 뭐 음. 이런 부탁도 한 적도 있고, 이제 와,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걸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부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내분이 작가님 작품 말고 다른 웹소설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니요, 원래 이제 와이프는 이제 웹소설을 안 읽었었는데, 이제 제가 음, 이제 공모전을 뭐 도전한다? 뭐 이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좀 웹소설이 뭔지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근데 음, 또 이쪽 이제 남성향 현판을 읽은 건 아니고, 로맨스를 읽기는 했어요. 그때 한 편 완결까지 읽은 게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고 그 시리즈에서 이제 좀 히트쳤던 예, 그거, 그거를 예, 읽고 이제, 예, 웹소설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개념? 을 음, 좀 잡은 건 그쪽이고, 남성향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러진 않았어요. 왠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 아내분도 한 5년 안에 데뷔하시지 않을까. 아니, 아니,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와이프는 꿈이 명확해가지고, 예, 아, 예. 네, 자, 베이킹 꿈나무라 아, 지금 베이킹이요? 홈베이킹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극중 그 여자 주인공 히로인이 취미가 홈베이킹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와이프의 취미를 따서는 음, 것도 있습니다. 그 홈베이킹을 서포트 해주시려면 정말 열심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취미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처음에 장비 세팅하는데 조금 들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재료 하나 사놓으면 그, 괜찮은 거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집에서 하는 네. 취미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홈베이킹이래요. 그 이유가 그런가? 지금 재료값이 다 폭등하고 아, 있어가지고, 올라서, 예, 예, 계속 예, 오르고 있죠. 예, 예, 밀가루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죠. 예, 예. 오르고 있는데 뭐 뭐, 자주 안 만들 가끔 만들면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작품 얘기를 딥하게 아직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예. 이제 작가님의 어떤 그 스타일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그리고 준비 집필 과정에서 중점을 둔 포인트, 그리고 독자분들께 어떤 재미를 주려고 했는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자신 있는 게 일단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 예, 다들 첫 작품은 이제 자신 있는 분야를 택하라는 그런 충고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또 제일 잘 아는 걸 써보자 그래서 일단 직장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기획을 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판타지를 부여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판타지는 역시 로또 당첨. 그래서 그런 소재를 이제 얹게 됐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좀 개성을 준 게 회빙환을 좀 빼고 쓰려고 했고요. 그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예, 그 문피아 추천 게시판이나 뭐 강호정담이나 이런 데를 열심히 이제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예, 그 회빙환에 대한 좀 이제 반발도 나오고 지겹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그 틈새를 좀 노려보고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회빙환 없이 가보자. 예, 그래서 로또라는 소재를 택하고 근데 이제 하나 좀 이렇게 비는 게 로또 당첨금을 이제 뭐 그걸 들고 그냥 끝까지 인생을 승승장구할 수 없으니까 예,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점을 둔 포인트는 제가 가장 이제 자신 있고 제일 잘 아는 분야는 일단 뭐 직장 생활을 그동안 이제 제일 오래 한 경험이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직장인이 주인공인 글을 쓰려고 했고요. 예, 그럼 이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타지가 이제 로또 당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소재를 또 가지고 왔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당첨이 이제 뭐 10억이고 20억이고 저는 이제 1등 두 장이 당첨돼서 20억짜리 뭐 두 개가 돼서 44억 실수령 뭐 그렇게 받은 걸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예, 약 40억이라는 이제 돈을 들고 이제 항상 이제 그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실패 한 번 없이 성공만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연성을 주기 위해 이제 판타지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이제 그 옵타티오라는 아이템이었어요. 한 번 등장하고 이제 등장은 안 하지만 신적인 존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전을 하나 이제 챙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질문을 던지고 동전을 이렇게 튕기면 OX로 이제 답을 알려주는 인생의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하거나 혹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제 투자 용도로 활용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뭔가의 결정이나 큰 선택을 할 때 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집어넣어서 예, 이제 실패하지 않는 실패는 결국에는 이제 웹소설 독자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고구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사이다만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실패 없는 주인공을 서포트하는 아이템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뭐 제가 이제 그 글에 이제 공지사항으로도 초반에 그런 얘기를 써놨지만 이 자체가 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른 소설들의 이제 먼치킨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보면 뭐 이제 상태창 같은 게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제 AI 같은 막 그런 애들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주관식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딱 OX밖에 대답을 못하는 동전이고 식물이긴 하지만 그 쿨타임을 제가 일주일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이제 제약 조건을 많이 뒀는데 그 이유는 이런 그 판타지적 요소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리얼리티를 살리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제약을 많이 걸어서 이렇게 최소한의 장치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이걸로 좀 더 쉽게 뭔가를 이야기를 풀어가 달라는 그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네네. 예, 작가님의 이게 의도였다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자로서 초반에는 이제 예,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좀 이제 따라오시는 이제 좀 오래 읽고 따라오시는 독자님들은 이제 적응을 하셔가지고 예,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 그리고 독자로서 이제 제 느낌은 정말 그 활용을 최소한으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먼치킨적인 요소는 이 작품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개연성, 현실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작품을 쓰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재 중에 이게 초장기 연재다 보니까 고비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추가한 질문인데 작품을 보다 보면 게임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캐릭터 설명도 게임 캐릭터에 빗대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원형구라는 이직한 네. 직장의 팀 막내가 나오는데 그 친구를 그 게임 속 탱커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게임 많이 하신지 궁금합니다. 아, 뭐 예전에 이제 어릴 때 대학생 때랑 막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좀 하다가 네, 뭐 이제 결혼 이후로는 거의 좀 못하게 됐고요. 그렇죠. 와이프가 싫어해서 그리고 예. 용돈이 없기 때문에 그 음, 아이템 현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좀 예, 뭐 그렇게도 그렇게 게임을 막 이렇게 심취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게임 주로 네. 많이 하셨나요? 그냥 잡다하게 했습니다. PC 게임도 예전에 이제 뭐 음, 이것저것 음, 좀 하다 말고 뭐 그 MMORPG도 좀 하고 음, FPS 게임도 하고 음, 찔끔찔끔 했는데 막 이렇게 되게 몰입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막 길드 음, 활동을 음, 한다던가 음,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다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찔끔찔끔 네 그러면 했었고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고 아, 네. 모바일 게임도. 그러면 요즘엔 아예 안 하시나요? 아유 아예 안 하죠. 못 하죠. 아, 일단 못 하게 됐고 예. 글 쓰면서는 이제 더더욱 못 하게 됐고요. 네. 예. 그러면 시간이 어떤 이제 식으로 없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뭐 일단 고비가 이제 여러 번 예, 예.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무료 연재하는데 이제 이게 순위가 올라가고 투배 막 1페이지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음, 악플러들이 엄청 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계약 이후라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막 하는데 아무튼 무료 구간만 넘어가서 유료 들어가면 돈 내고 저런 사람들 악플 안 단다. 다 떨어져 음, 나간다. 음, 그때까지만 버텨라. 막 음,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이제 유료화 음, 직전까지는 막 악플러들이 막 진짜 엄청나게 악플을 달다가도 음, 유료 넘어가고 나면 또 초반에 이제 조금 남아 있다가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음, 이제 더 지나가고 나면 뭐 이제 악플러는 이제 욕값을 내고 돈을 정당하게 내고 욕하는 거니까 음, 무료분이 아니면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음, 그랬는데 음, 고비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1차 고비. 근데 이제 뭐 이제 작가님도 그렇고 직장 생활 경험이 좀 있으면 뭐 이 약풀이 문제가 아니라 뭐 더 더러운 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미 단련이 돼서 이제 그런 거에는 흔들리진 않는데 근데 음, 실제로 이제 주변 작가님들이나 뭐 이제 그 저희 담당 PD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젊은 작가들 중에는 또 그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 악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작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죠. 진짜 예, 멘탈이 나가고 막 예. 글이 막 그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뭐, 네, 더 더러운 거를 많이 봐서 그걸 이제 견딜 수 있었고 음,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조금 뭐 힘들었던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그 아무튼 제가 주 5일 연재를 고수를 하면서 음, 휴재를 안 하겠다는 결심 스스로와의 약속을 음, 하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 5일이니까 이제 연차는 못해도 휴재는 없다라는 각오로 끝까지 이제 휴재를 한 번도 안 하고 음, 버텼는데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도 있었고 음, 열나고 아팠던 적도 있었고 인후염 같은 거 걸려가지고 예,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아기가 막 갑자기 팔이 부러진 경우도 있었고 아이고, 아기가 코로나 걸린 적도 있었고 막 이런 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휴재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진짜 버티면서 음, 썼습니다. 네 그 그런 좀 고비들. 본인이 아팠을 때보다 아이가 아팠을 때 더 심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막, 열 팔팔 끓는데, 막, 예, 새벽에. 예, 글 써야 되는데,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행히 이제 비축이 좀 생긴 이후에는 조금 났었고, 아, 비축. 그 비축본을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거의 없었고요. 음, 첫날 연주할 때 이제 프롤로그랑 1화, 2화를 올리고, 예. 5화까지 써놨으니까 몇 개가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좀만, 그렇죠. 전개가 안 되고 어리버리 하다 예, 보면 예.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한 100화 이전까지는 거의 진짜 매일 라이브였어요. 와, 매일 6시 제가 아침 6시 업로드였는데 지각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막 7시에 올리고 그 음, 퇴고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라이브로 계속 아슬아슬하게 진짜 외줄타기 하듯이 뭐 음, 이제 뭐 주 5일이라 이제 주말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 주말에 비축을 못 쌓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말에는 또 이제 애기랑 예, 가족들을 위해 예. 시간을 쓰다 보면 또 조금 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라이브로 계속 버티다가 와이프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와이프가 점점 적응을 해가고 음, 본인이 이제 조금 더 가사 분담 비율을 제가 해야 될 부분을 줄여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
비축이 생길 수 있고 비축이 생기면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된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축을 뭐 한 편, 두 편, 많을 때는 한 세 편까지. 근데 이게 비축이 많이 쌓이면 결국에 또 그게 일이 생기더라고. 뭔 일이 생기든 비축이 녹아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하나 아예 없고 라이브로 갈 때랑 하나 두 개라도 쥐고 갈 때랑은 확실히 또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30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라이브 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 한 그러니까 이게 20화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뭐 기성이든 지망생 분들이건 비축분에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엔 녹아버리는 게 예, 예. 비축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라톤을 한다는 기분으로 정말 꾸준히 쓰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수의 매니지먼트에서 오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피아와 계약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그 계약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준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피아의 사실 장단점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제가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안타까웠던 거는 뭐 저도 처음에 이제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아무런 커뮤니티도 없고 진짜 음, 물어볼 음, 선배도 없고 막 그런 음, 상태였는데 예, 그래도 뭐 다행히 잘 고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뭐 업계 선배들도 다 첫 작은 문피아랑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가지고 예, 예,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일단 문피아에서 출발한다면 음, 문피아의 장점 뭐 일단 당연히 그 정산 비율 문피아에서 음, 그게 일단 제일 좋으니까 문피아 플랫폼에서 문피아 매니지먼트의 정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되지만 그럼 진짜 그런 부분의 장점이 명확한 장점이 있고요. 두 아, 잠깐만요. 번째로는 정산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뭐이 정산 비율 자체를 공개하는 거는 아, 그런가요? 그게 그 신인은 네. 어차피 다 똑같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은 예, 못 예, 드리겠지만 예, 예, 아무튼 문피아 매니지먼트는 예. 일단 그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 원래 이제 남은 거를 이제 매니지랑 작가랑 7대 3 정도로 나누는 게 이제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문피아 매니지먼트가 문피아에서는 그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아예 안 떼요. 아, 그러면 플랫폼 제가, 수수료만 예, 떼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보통 매니지먼트가 한 20%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문피아에서 하면은 세이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충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 간략하게, 예, 예, 장단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일단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문피아에서 이제 문피아 플랫폼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모션은 그 선호작 배너거든요. 네, 그 선호작 배너를 문피아 플랫폼에서 이제 가장 좀 파워풀하고 효과 있는 프로모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선호작 배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건 역시 그 문피아 아카데미 출신 작들 예, 거기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문피아 매니지먼트 작품들 그리고 남은 자리 몇 개가 이제 타 매니지먼트에 오픈해주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외부 매니지먼트들이 선작 배너 받는 게 더 어려워요. 그 그렇죠. 자리가 적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선작 배너를 좀 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게 또 문피아 매니지먼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작 배너를 받기 전과 후에 그 조회수의 차이가 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처음 선작 배너를 받아본 거는 무료, 그 유료화 일정 잡히고 나서 그 마지막 주, 예, 유료화 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버프를 그걸로 받았는데, 음흠. 그게 뭐 가장 효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유료 들어가고 나서는 그게 이제 돈으로 보이니까, 예, 예. 그 선작 배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평균 매출이랑 선작 음, 배너 들어갔을 때 일평균 매출이 예, 예.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 1.5배, 막 2배 막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아, 진짜로 두 단기간. 배까지 뛰었다고요? 아, 예, 네, 예. 막 뭐 그 이제 작품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지만 예, 예. 그 정도까지도 막 확확 뜁니다, 예, 진짜로. 예. 그, 문피아랑 계약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주변 작가님들이 선배 작가님들이 예, 예. 첫 작은 문피아랑 하는 게 참 음, 아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예, 예. 근데 이제 문피아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 그 디테일한 관리, 교정 교열 이런 거 없고 예, 예. 그게 문피아 매니지먼트만 한 작가들은 교정 교열이 뭐예요라고 맨날 물어보고 부러워하죠. 아, 이 그리고 부분은 이제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외부 매니지먼트랑 계약을 네네.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거든요. 제 경우에도 그런 네네. 경우에는 교열을 봐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 그 저희와는 이제 좀 분야는 다르지만 여성향 쪽은 엄청 빡세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그 전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댓글에 사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안 해서 그리고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거의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뭐 더 심한 일도 많이 당했다 이런 댓글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이 부분 좀 썰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실화 베이스가 많긴 많은데 이제 네. 제일 처음 등장하는 빌런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대략 한 25화에 이제 예, 예. 1권 마지막 분량에 이제 응징하고 나가는 그런 빌런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사례였어요. 아, 네, 실제 거의 그런 인간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회사를 때려치면서 네, 아주 음, 개판을 치고 나오면서 그건 음, 거의 실화에 근접한 내용입니다. 음. 그 제가 이 부분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최낙원이라는 팀장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 이 캐릭터가 그 노총각인데 일단 팀원들한테 막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의 동기를 특히 집중 갈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퇴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은 그 아니다. 주행거리는 짧은데 침수차 외제차를 사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려다가 주인공한테 제대로 한번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퇴사를 할 때 이제 정말 한번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망신을 아주 심하게 당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망신 주고 이런 거랑 기본적인 캐릭터성이랑 이런 게 뭐 약간의 허구도 있지만 네, 네. 실화 베이스가 거의 7, 80% 이상, 뭐 어떨 땐 8, 음. 90% 이상,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정말 저는 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회사의 그 다른 직원들은 그냥 이렇게 참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근데 뭐 대부분 비슷하죠. 그 아, 직장인들이 되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해도 음,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참고 다니는 거고 중이 음, 싫으면 아니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네, 못 예. 견디면 이제 진짜 이직을 하지 음, 뭐 그거를 뭐 어떻게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도 이직을 하면서 이직이 결정 나고 나서 깽판을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음, 뭐 실화는 이제 뭐 그 이제 극중 얘기랑 조금 달라지는데 예, 예. 제가 신혼여행을 가 있는데 그 이직한 회사에 그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아이고, 예, 예. 여행지에서.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죠. 음,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첫 출근 날 가서 깽판을 쳤습니다. 잘 다녀왔다고 음, 인사를 하자마자. 음. 그때 그래서 반응이 아주 어땠나요? 반응은 아주 재미있었죠. 그 당하는 당사자는 막 뒷골 땡겨서 죽을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음, 수가 없었고, 음, 나머지 그런 악인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당했던 사람들은 다 뒤에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예.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이유가 이제 음, 극중 스토리랑 이제 뭐 저랑 이제 제 경험담을 많이 담긴 했지만 예, 예. 약간 그 시점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 이제 그 음, 극중에서는 이제 DFK라고 나오는 예, 예. 그 리서치 회사에서 제가 그 다음에 이직한 회사는 타이어 회사였는데 음, 그 전에 다녔던 회사가 자동차 회사였고 근데 그 음, 순서를 바꿨어요. 일단 그 음, 제 경험이랑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좀 틀어가지고 음,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실제로는 타이어 회사로 넘어갔는데 그쪽 타이어 회사가 요 리서치 회사의 데이터를 사보는 갑사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 클라이언트였죠. 그 음, 타이어 회사도. 그래서 제가 글로 넘어가니까 얘들이 저한테 아무런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 뭐 연간 1억 넘게 매월 먼슬리 데이터를 사서 보는데 그 음, 데이터의 모든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 글로 넘어가니까 제가 음, 가서 그냥 입만 열면 뭐 이 음, 1억 2천만 원짜리의 데이터가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런 내막이 있고 막 이런 거를 까면 음, 얘네들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예,
제가 갑의 위치로 넘어가니까 저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음, 그냥 마음 놓고 깽판을 친 거죠. 야, 그 이직한 회사와 그 갑을 관계가 바뀐다는 게 참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래서 네, 진짜 마음 네, 놓고 예, 정말 뒤탈도 잘하셨습니다. 없고 예. 그 부분을 못 보신 독자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화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예, 그 힘을 많이 주시고 쓰셨다는 그런 게 팍팍 느껴지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이 작품 곳곳에 네. 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굉장히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현재 에마는 뭐 어떤, 그냥 네,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중고차로 산 차를 예, 애정하는 차는 2012년식 i40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포티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 지식을 그 작품에 녹여내는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예, 자동차 얘기는 뭐 제가 좋아해서도 많이 썼고 예, 극중 예, 배경이 이제 자동차 회사도 나온 적도 예, 있었고 예, 타이어 회사도 이제 뭐 자동차 뭐 유관 업체니까 예, 예.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게 이제 로또물이고 주인공이 이제 계속 부자가 돼가지고 수십억 대에서 이제 수백억 대 나중엔 수천억 대 부자까지 되고 예, 예. 온갖 슈퍼카를 이제 수집하듯이 이제 모으게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자 실질적인 그런 게 자동차가 사실 최고라 그렇죠. 남자들한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뭐 사치를 해도 자동차보다 비싼 아이템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그렇죠. 시계로 간다고 그러도 음, 뭐 그렇고 차만큼 음, 그 투자한 만큼 그 값어치를 좀 보여주고 뭐 예, 이럴 수 있는 아이템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뭐 음, 부동산으로 그런 걸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제 그 하차감이 느껴지는 아이템이자 그걸 그만큼 돈 쓴 만큼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또 더더욱 이렇게 음, 많이 쓴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뭐 결국에 이제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뭐 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썼죠. 이제 앞서 나왔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녹여 넣느냐. 뭐, 최대한 팩트 위주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넣은 내용들도 있고요. 뭐, 가끔 이제 댓글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도 해줬습니다. 막 타이어 어쩔 때 어떤 걸 고르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극 중에 또 집어넣은 내용이나 이런 콘텐츠 중에 좀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부분도 있었어요. 음, 요즘 아무래도 전기차가 계속 핫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러는데 또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익혔던 좀 더 음, 깊은 얘기들 음,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되게 이제 친환경차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차가 맞는데 전기차의 원료가 되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히토류들을 캘 때는 또 이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주식쟁이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히토류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거의 중국이랑 남미, 예,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근데 우리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산하는 곳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전기차 배터리 팩이 이제 자동차 밑에 진짜 가득 채우게 깔리는데 그 배터리 팩이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다한 배터리 팩을 재처리하는 기술이 지금 현재 없어요. 전 세계에. 음, 음, 그 자원을 제대로 재처리해야 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음, 전기차 수명이 다 돼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그대로 환경 오염 물질이 됩니다. 그 덩어리들이 전부 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반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전기차의 장점만 홍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뭐 짚어준 것도 있고. 아무튼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회사에 등장하는 그 업무적인 에피소드나 그런 거는 전부 다 팩트 베이스로 다 갔어요. 예, 특히 예. 이제 그 극 중에 등장하는 뭐 신문 기사가 뭐 언제 이런 기사가 있었다 그러면 다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었던 거고 음, 실제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 다 있었던 제품들이고 음,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나 뭐 그런 업무 얘기들은 거의 다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음. 가공을 해서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작품이시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분야를 쓸 수밖에 없고 네, 또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또 써야 이게 술술 잘 써지는 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문직 내용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네네. 폐배터리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장사가 하나 있는데 음. 폐배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핫해요. 그래서 그래야죠. 예, 점점 예, 이제 예, 그게 예. 더 부각이 돼야만 하죠. 예,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음. 종목을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2차 전지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와 함께 거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 앞으로 뭐 그렇게 성장, 돼야만 할 예, 겁니다. 네, 그렇게 성장 돼야 되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어제 추가한 질문인데 네네. 회당 분량이 예. 이 작품을 아직 결제 안 하신 분들은 이 작품을 한번 꼭 결제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요즘 아니에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균 6,000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는 8,000자에 가까운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독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뭐 언급하셨지만 이 작품에는 오타가 없습니다. 오타가 없고 문장이 굉장히 잘 쓴 문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뭐 언급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회당 분량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5천자 이상으로는 이제 기준점을 잡지만 보통 5,500자 내외에서 이제 많이 끊잖아요, 작가들이. 네네. 네, 근데 분량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줄이신 건지 아니면 늘린 건지 좀 궁금해요. 저도 많이 쓰기 아까워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네, 이래서 보통 저도 안전하게 이제 5천자 초반에 쓰면 이게 뭐 이렇게 퇴고하고 이러다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안전하게 5,500자 목표로 늘 쓰기는 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5,500자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초고를 만들어 놓고 퇴고하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 그게 이제 6천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음, 네,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 목표는 초고 쓸 때는 5천 뭐 한 2, 300에서 500 요 음, 정도를 목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음, 딱 원고를 끝내놓고 음, 퇴고하면서 뭐 문장 다듬고 좀 음, 빈약한 거 이렇게 좀 채우다 음, 보면 이제 음, 6천 언저리까지 넘어가는 음,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음, 한 회에 이제 꼭 이렇게 임팩트를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뭐 진짜 7천자나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예, 예. 주로 이제 네, 5,500을 목표로 하기는 했었어요. 저는 이 작품이 제 개인적인 취향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은 초반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 이게 네. 로또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작품에서 그렇게 킬링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로또로 플렉스한다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후킹하기 위한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로또 얘기가 없어도 그냥 직장물 전문직물로서도 굉장히 잘 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장르의 글을 많이 안 보신 분이라면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 제목 때문에 사실 음, 이 제목으로만 보면은 이 굉장히 좀 남성향의 향기가 짙게 느껴지는데 이 막상 문체나 내용이나 주인공 캐릭터나 이런 스토리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좀 딥하게 하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영향받은 작가, 내 인생의 웹소설,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품. 이 질문에 대한 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네, 존경하는 또 우리 작가님, 로또물의 아버지 서인하 작가님을 아, 예, 말을 안 예. 할 수가 없죠. 예, 네. 예. 아무튼 이 로또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장 성공작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 작품도 역시 이제 로또를 가지고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제목 자체가 이제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였으니까 예, 예.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끝까지는 안 읽었어요. 그 저기 어, 파쿠리 치게 될까 봐 저도 모르게. 음, 그러니까 그 이제 영향을 너무 받거나 막 그러면 이제 음, 그게 이제 음, 배어 나올까 봐 음, 그 끝까지 못 읽고 이제 이쪽 작품 이제 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음. 독자들 중에도 가끔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비교 로또물 대상이 쓰면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네, 비교 대상에 이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광이죠. 예, 예. 비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음, 그래서 아무튼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받은 건 이제 그쪽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로또물도 굉장히 많은데 예, 예. 로또를 시드 머니로 해서 대부분 스케일이 굉장히 커져요. 다 뭐 그렇죠. 재벌이 되거나 예, 예. 이런 그 엄청난 부로 가는 이제 그 시드 머니가 되는데 예, 예. 저는 이제 그 길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엔딩 근처쯤 가서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음, 전까지는 계속 직장인의 신분을 유지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뭐 저 문양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다른 작가님들이랑 의견을 나눈 적도 있고 한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쪽은 그 성격이나 이런 거상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음, 오너가 돼가지고 예. 음, 그게 또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이게 동반하는 일이고, 그, 음, 내가 사람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 음, 구성원들의 이제 삶을 책임져야 되고, 예,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음,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음, 막 나는 돈을 못 가져가도 직원들 월급은 맞춰줘야 되고 막 그런 부분에 진짜 그 절실한 오너들의 그런 음, 스트레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뒤에 돈 깔고 음, 넉넉한 통장 잔고로 직장 생활을 취미처럼 약간 이런 컨셉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좋게 봐주시는 독자들이 호평을 해주신 거고 그 자체가 음, 이제 판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직장에서 뭔 일 있으면 들이받고 나와버리기도 하고 음, 나중에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돈과 힘이 커지고 이제 스스로 주인공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임원도 쳐내죠. 싸워가지고 공작을 하던 뭘 하던 아무튼 부사장급 임원도 내가 이제 음,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주인공이 수틀리면 그냥 들이받고 이직을 하는데 음, 중반 넘어가면 이제 빌런 사이즈도 점점 커지거든요. 팀장급에서부터 음, 나중에는 이제 막 부사장 이런 대기업의 부사장 이런 놈들도 나오는데 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쳐내버리는 그러면서 플렉스하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작품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작품 예, 포인트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를 쓰는 부분, 소비에 대한 디테일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커지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그 타 작품이랑 뭐 게시판 이런 데서 이제 가끔 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독자도 있었거든요. 뭐, 음,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음, 뭐 나는 삼겹살에 소주 먹고 이런 게 좋다, 막 이러면서, 음, 뭐 그런 장면을 그린다던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쓰는 방법도 음, 모른다. 맞는 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저도 이제 음, 타 작품 보다가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음, 돈은 막 뭐 수백억 수천억을 막 벌었다고 하는 주인공이 돈 쓰는 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막 롤렉스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위에 명품 시계 그거보다 등급 음, 높은 시계들이 막 있는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그렇죠, 많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 막 에르메스 뭐를 사러 갔다 그러면 막 이제 막 댓글 달리죠. 막 돈 있어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쿼타 받아가지고 음, 등급을 만들고 뭐 해야 이제 살 수 있는데 뭐 음,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개연성으로 지적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쓰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그런 부분을 좀 고증을 좀 많이 했고요. 음, 그런데 좀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음, 어떤 이제 그 블로그들이 이제 블로거들이 리뷰해주는 글 중에서 저런 리뷰를 봤는데 되게 제가 보람 있었던 게 이런 국내 로또물 주인공들 중에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는 중 막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아 이게 먹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주인공도 돈이 이제 수십억 대일 때는 이제 아껴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수백억 수천억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씀씀이도 계속 커지거든요.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좀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 디테일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보면서 놀란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계시다면 이 작품을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항에 그 출국하는 것부터 수속 밟고 호텔을 예약하고 차를 렌트하고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고 뭐 아울렛을 들르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놀랄 정도로 디테일하게 작품에
나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 안마 의자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가 강박?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자 무기이자 예. 차별화 포인트이자 뭐 여러 가지가 어, 있죠. 네. 예. 그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좀 많이 다녀봤었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음, 동생이랑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유럽을 70일 정도 동생이랑요. 자동차 한 대 빌려서 네, 둘이서. 남동생이랑. 네. 야, 이런 경험은 가지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둘이서 예, 저는 26대, 동생은 음, 21. 그래서 걔는 음,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입대를 했죠. 날짜 음, 받아놓고 70일 동안 차를 한 대 빌려서 그때는 2006년이라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 책 보고 다니긴 했었습니다. 19개국을 지도 보고 2만 1,000km 뛰면서 차 한 대 빌려가지고 유럽을 그러면 그냥 전 유럽을 다 훑어보신 건가요? 북유럽을 못 갔고요. 통과 아, 일정이 예, 딸려가지고. 예. 근데 북유럽 그러니까 그 독일 위로 올라가는 덴마크랑 그 위로 올라가는데 못 갔고 음, 뭐 그리스랑 이런 데 못 갔긴 했지만 뭐 서유럽이랑 남유럽, 중부 유럽 이런 데 주요 국가는 다 돌았습니다. 와, 그 엄청난 자산이네요. 뭐 그냥 네,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예, 그 그래서 작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주인공 가족 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그렇죠. 남동생이 상당히 운전을 좋아하는 그리고 교사인 남동생이 있어요. 형제 간의 우애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 뭐 5살 차이 나서 어렸을 때 제가 다 키웠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예, 예.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저는 댓글창을 이토록 잘 관리하시는 작가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독자분들과 소통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한 댓글에는 다 답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장단점이 그게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초반에는 다 예. 달아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못 달았고요. 예, 앞부분만 다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이제 예, 한가하니까 예, 댓글도 많이 없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예. 이제 달기 시작했던 것도 있고 뭐 어찌됐든 저는 마케터니까 이제 CRM도 했었고 고객 관리라는 차원에서 음, 그런 것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긴 했는데 예, 예. 나중에는 이제 그 수가 늘어나서 못 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제 댓글을 하나씩은 달지는 못했고요. 음, 근데 이제 꼭 달아야 될 부분은 나중에는 이제 달기 시작했고, 음. 나중에는 이제 독자와 소통을 뭐 이벤트나 이런 걸로 좀 했었죠. 좀 구체적으로 그 그래가지고,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이제 유료 전환하면서 하는 기본 이벤트 말고 이제 쭉 가다가 주인공이 이제 결혼했을 때, 예. 결혼식 장면 나오는 날 이제 그 결혼식 축하 댓글을 달면 이제 음, 추첨해가지고 뭐 골드 쏘고 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그 이벤트를 계속 걸었었어요. 음, 결혼 축하 그리고 이제 그 극 중에서 아기 태어났을 때는 이제 그 애 출산 축하 그리고 애 돌 됐을 때는 이제 돌 축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독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예, 음, 그렇게 이제 호응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또 제가 이제 차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독자들 중에도 남성 독자들이 많고 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차를 또 한 대 사는데 음, 뭐 그때 걸었던 게 저걸 거예요. 그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 해치백, 음, 고성능 해치백, 수동 핫 해치를 음. 어떤 모델을 샀으면 좋겠냐 이거를 이벤트를 또 걸었었어요. 아, 그래서 독자들이 이제 차 좋아하는 독자들은 막 뭐 이거 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차종을 막 갖다 대고 음, 그러면 이제 또 뭐 골드도 드리고 그런 음, 경우도 있었고 또 음, 제일 마지막에는 그 엔딩 직전화에는 저것도 한번 걸었어요. 그동안 이제 극 중에 등장했던 그 직장 상사, 주인공의 직장 상 캐릭터들이 있는데 인기 투표. 누가 제일 이런 실질 현실에서 이런 상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기 음, 투표를 해가지고 음, 그거 또 제일 많이 투표한 사람들은 또 무조건 100골드씩 주고 또 추첨해서 또 골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저거를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은 기성 작가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작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을 위해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피아 플랫폼에서만 가능했던 일인데 예, 예. 사파 넣는 거 사진. 아, 사파. 예, 사진 자료들을 중간에 넣었거든요. 뭐 그 여행 같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 현지 이제 막 유럽 사진들이나 막 이런 것도 넣은 적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차 얘기 나오면 차 사진도 넣고 광고 얘기 나오면 광고를 막 음. 잘라서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사파 활용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걸 넣었을 그것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뭐 반응들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또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음. 반응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독자들 늘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실화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예, 예. 이제 그런 행사 사진이나 뭐 그 업무 관련된 거 뭐 그런 거 들어갔을 때도 예,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애 출산하는 에피소드에는 진짜 저희 아들 출산 당시 사진을 또 이렇게 잘라서 넣었거든요. 이야. 그런 것도 이제 좀 독자들이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막 음. 실화냐 이런 얘기 나올 때 독자들에게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뭔가 재미와 정보 이런 거를 사파로 주기도 했었어요. 아,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 몬피아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그러니까 좋은. 타 플랫폼도 사실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정책들이 되게 깐깐해요. 그 사진에 대한 그 저작권이나 예, 저작권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음. 그 되게 대형 플랫폼들은 그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다운 사진이나 이런 거 이제 뭐 출처 밝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니지먼트랑 협의를 해가지고 외부 플랫폼 나갈 땐 사진을 싹 빼는 걸로. 심지어 뭐 제 아들 사진이고 제 사진 이거는 뭐 저작권 상관은 없지만 예. 그냥 이꼴 저꼴 안 보려면 싹 빼는 걸로. 그래서 문피아 독자들만 그 사파의 재미를 온전히 끝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문피아 관계자분이 듣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좀 셀링 포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문피아 플랫폼에서만 이제 뒤에 끝까지 내려가면 이제 사파를 막 집어 넣었었어요. 계속. 주인공이 새로 차 사면 막 그 차 사진이나 이런 것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파가 필요한 순간순간에는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거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수동을 혹시 모시나요? 수동할 줄 알고 몰 적도 있죠. 네. 지금 갖고 계신 차는 수동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수동은 아닌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제가 아까 잘렸던 회사 커피 출퇴근할 때는 일부러 수동차를 사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썼었어요. 엑센트 디젤 수동. 이 수동이 서울에서 운전하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서울 시내는 힘들지만 인천에서 그때 다녔던 회사는 판교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니까 주행 거리 비중이 고속도로 비중이 뭐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을 택했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타고 이제 백수가 돼서 팔았습니다. 예. 연비가 진짜 실연비 기준으로 22에서 24가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디젤이 지금은 뭐 디젤이 더 비싸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디젤이 뭐 한 200원 이상은 쌌기 때문에 한 달에 기름값이 진짜 뭐 한 10만 원 정도면 진짜 한 달 내내 다 그랬었죠. 스틱을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부연 설명을 또 하자면 저는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트럭을 스틱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승용차는 이게 또 섬세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병이셨으면 또 저 운전 잘 못해요. 이제는 운전 잘 못하는데 근데 힘든 거 모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쵸. 2돈 반이나 예, 5톤을 몰던 그런 거 했고 저는 사실 대형 면허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운전병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사실 승용차가 더 힘들어요, 스틱이. 그렇죠. 예, 더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손맛도 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뭐 기어에 대한 얘기도 꽤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작품 꼭 읽어보라고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 뭐 한 달 외국에 이제 나가 계시고 지금은 이제 좀 완결 내시고 쉬고 계시지만 차기작을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 많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구상을 지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판으로 일단 데뷔를 했고 보통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제 한번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장르를 똑같은 장르를 세 번은 써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블루닐 같은 장르를 저번처럼. 바꾸는 네. 거는 정말 이게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를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게 일단 문제예요. 우리 작가들은. 좀 왜냐면 현판 쓰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뭐 대형만큼은 아니겠지만 음, 저도 고증을 평균 이상으로 깐깐하게 한 편이었고 문피아 담당자한테 들었을 때도 네 아무튼 고증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심하게 한 편이라 쓰는 게 고증이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수정한 적도 많이 있었고 예, 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판을 쓰면 또 이제 그 또 고난의 길을 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음, 있고 그리고 이제 음, 작가로서 이제 좀 여러 장르를 내가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이제 다른 장르 안 써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장르도 가능한지 현판만 쓸 수밖에 없는 작가인지 그것도 이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신작 아이템 두 개를 디벨롭하고 있고요. 그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우리가 신작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하나는 이제 현판 아이디어를 하나를 가지고 좀 다듬고 있고, 예. 하나는 실험적으로 게임판. 네. 그래서 음, 게임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차기작 계약을 한 매니지랑도 약속을 한 게, 음, 두 개를 시놉시스를 써보고 음, 초반부 뭐 한 1화에서 뭐 한 2화, 3화 정도 음, 초반부 원고를 좀 써서 둘 음, 다 보여주고 음, 그리고 이제 매니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멘토나 뭐 주변 선배 작가님들 중에 이제 좀 제가 의지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좀 보여주고 어떤 게 더 좀 흥행성이 있어 보이냐. 그래서 이제 음. 의견을 받아서 갈 길을 좀 정하고 하나는 차차기 아이템으로 키핑해 놓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작품 있으세요, 혹시?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겜판 스터디를 위해서 예, 뭐 최근 공모전 대상작이었던 히든 특성 예, 예, 세계 들고 시작한다. 예. 그거를 재밌게 지금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좀 보고 있었던 예, 작품들, 예. 저 시리즈에 있는 그 겜바바,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예. 네, 겜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작품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뭐 엄청난 대작입니다. 이거 지금 몇 천만 넘었을 거래요. 이거 아, 그렇군요. 겜바바는 예, 시리즈에서.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거는 웹소설은 아니지만 예, 예. 달빛 조각사도 다 읽긴 했었죠. 아유, 옛날 소설이긴 하죠. 레전드죠, 레전드. 네, 이제 슬슬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 보셔야 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부 마지막 네. 질문인데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지망생 혹은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간혹 보면 이제 그냥 취미 생활로만 할 거면 뭐 자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내가 재밌고 나만 재밌고 뭐 내가 쓰고 싶은 거 써가지고 그게 이제 안 먹히고 좌절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직장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제조업 같은 데서 보면 R&D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연구소 분들이나 아니면 오너도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취향이 꽂혀 있으면 내가 가진 기술을 상용화하고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런 욕구로 시작해서 개발된 제품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어느 회사나. 그럼 음, 글로벌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그 고객들이 그런 수요가 니즈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R&D 마인드로 공급자 마인드로 우리가 이런 원천 기술이 있고 아니면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이러고 막 개발을 하고 만들어요.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내놨을 때 고객들은 그런 거를 뭐 딱히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망한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터였고 마케팅 리서치가 이제 그런 거를 역할을 하거든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탈 때. 예, 예. 작품을 기획을 했을 때 이런 제품이 이 먹힐 만한 시장 규모가 있는지 이거를 음,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는지 그럼 뭘 원하는지를 음,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음, 공급자가 그냥 원웨이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쓰면 좀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이나 이제 그 대비나 유료화까지 가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마케팅에서 이제 고객이지만 우리 업계에서 이제 독자니까 예, 예. 독자들이 이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니즈가 있고 그리고 그 시장 분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분석을 할 때 썼던 툴도 있고 이제 뭐 그 이제 저희 문양 지원 카페에 이제 그 글을 올려놓기도 했지만 예, 예. 마케팅에서 이제 그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STP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첫 번째로 그 시장을 세분화하고 음. 전체 시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가 들어갈 시장은 어디인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T는 타겟팅. 음. 가지고 어떤 고객들한테 포지셔닝 이 제품을 어떻게 이제 그 자리 잡음을 위치를 매겨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포지셔닝을 하느냐 뭐 이런 단계인데 그 신작을 기획하고 작품을 기획할 때도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써가지고 조금 이제 세분화도 하고 타겟팅도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시장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는 뭐 시장으로 하면 이제 세부 장르가 될 거고 어떤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될 건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독자도 내가 내 글을 읽을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서 모든 독자를 다 노릴 수는 없으니까 버릴 사람 버리고 요런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정말 시행착오를 겪는 그 루트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망생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작가들도 유료화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시다면 작품이라도 좀 많이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가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동료 작가분들을 어쨌든 지금은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지금은 예,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좀 알게 돼서 뭐 이제 예, 그런 지금 단톡방도 이제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 교류하는 작가들이 많이 생기니까 좀 많이 든든하죠.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예. 유료화 가는 그 부분 잠깐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일원이 제일 처음 되셨는지. 들어가게 된 커뮤니티는 그 이제 그 문양지연 카페에서 이 출발한 작가들이 만든 그 단톡방이 있어요. 아, 근데 예. 그 방장님이 가끔 이제 그 문양지원 카페에 그 단톡방 주소랑 비번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제 좀 알게 된 선배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예, 예. 업계 뭐 이런 얘기나 예, 예. 좀 많은 걸 배우고 있죠. 네. 이제 그, 먼저 진짜 유료화를 많이 해본 선배들 그리고 이제 정말 알 수 없는 그 뭐 이제 다양한 이제 매니지먼트들의 뭐 장단점 이런 것도 예, 예. 작가들이 이제 뭐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고 여기가 있는 사람 저기가 있는 사람 많으니까 예, 이제 예. 그런 것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꽤 있고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전 뭐 이제 문피아가 본진이고 다음 작도 문피아 매니지랑 했으니까 예, 예. 이제 또 뭐 문피아랑 한 번 더 문피아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지만 아예 이제 뭐 카카오로 바로 가거나 시리즈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도 이제 듣고 배우고 특히 이제 또 작가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문피아 특유의 시스템 그 이제 무료의 그 험난한 길을 연재를 쭉 하다가 유료화까지 넘어가기 전 그 라이브로 연재를 하면서 막 그 피드백 받으면서 독자들과 이제 막 이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작가님들은 아예 카카오나 시리즈로 한 번에 넘어가면 거긴 풀모 심사 넣고 120화까지 이제 모아서 들어가니까 예, 예. 성격상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근데 이제 또 벽 보고 또 그렇게 120화까지 100화 넘게 이렇게 쓰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음, 이제 뭐 각자 장단점이 있고 스타일이 있으니까 음,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음. 그렇습니다. 네. 그 단톡방이 참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출판사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업계에 처음 진입하려고 하시거나 전혀 그런 인맥이 없으신 분들은 단톡방을 좀 활용해 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벽 보고 혼자 쓰는 거는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카페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어쨌든 루트는 많으니까 이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저기 뭐 그냥 원래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쪽 업계를 너무 모르니까 이제 뭐 그런 건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뭐 예, 서로의 위로와 의지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예, 예. 작가들끼리는 그게 되니까 또 좋더라고요. 네. 작가님 이제 나가 보셔야 되죠? 네네 이제